여러분 안녕하세요. 환경관3 이성종입니다. 저 혼자 찍으니까 여기 아무도 없거든요. 그죠? 주위에 아무도 없죠. 마스크 좀 내리고 하겠습니다. 계속 안경에 습기가 차가지고. 자, 오늘은 제가 어저께 E클래스에다가 올려드린 것처럼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하수처리장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고 배출하는 샤워하는 물, 설거지하는 물, 이런 것들 하수라고 하고요. 변기에서 내리는 물, 오수라고 합니다. 자, 이런 하수를 처리하는 거예요. 처리한 다음에 깨끗이 처리해서 그 안에 있는 질소와 인, 영양 염류라고 하는데, 이런 오염물질들을 제거를 한 다음에 강으로 배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강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강물을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그래가지고 뭐 한강, 팔당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 강에서 물을 채취해 가지고 정수처리장이라고 따로 있어요. 우리 먹는 물 만드는데,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우리 생활하수를 정화하는 곳, 정수처리장, 강에서 취수해서 우리 먹는 물을 만드는 곳, 그리고 폐수처리장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산업활동, 공장에서 나오는 물을 처리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하수처리를 했을까요? 우리 어렸을 때도 다 했죠. 그리고 우리가 텔레비로 보는 뭐 50년대, 60년대 이때 보면은 저기 부모님들이 하천이나 강물에 가가지고 빨래하고 하죠. 그럼 빨래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뭐 거품이 나도 그냥 강에서 막 하죠. 자, 대부분의 물이 강의 자정작용에 의해서 처리가 되게끔 강물로 처리를 안 하고 다 버렸습니다. 모두 다 버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염물질이 계속 증가를 하고, 또 산업활동에 의해서 산업폐수가 계속 배출이 됐죠. 그러니까 환경이 오염돼 가지고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들을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는 학교 인근이에요. 학교 인근에서 처리하고 있는 처리장인데, 제가 간략하게만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하수처리를 하는 데는 물리적 처리, 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가 있습니다. 물리적 처리는 뭐 물리적으로 침전을 시킨다거나 어떤 촘촘한 망으로 걸른다거나 이런 거고요. 화학적 처리는 화학 물질을 넣어가지고 산화를 시킨다거나 어떤 침전을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모든 건 아니고 한 99% 이상 생물학적 처리를 합니다. 미생물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미생물이 하수 중에 있는 오염물질들, 유기물질이나 질소나 인, 이런 것들 먹고 이런 걸 섭취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장을 해요. 유기물이 제거됨으로써 세포가 성장하는 이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제로 그 하수처리장에서 오염물질을 제거를 하고요. 이게 생물학적 처리예요. 자, 물리적 처리나 화학적 처리에서 가장 안 좋은 점은 여러분 그겁니다. 2차 오염물질이 발생한다는 거. 화학 처리를 하면은 화학물질에 반응하고 남은 것들이 있겠죠. 그럼 그런 것들을 또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2차 오염물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생물학적 처리는 미생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미생물이 오염물질을 먹고 성장을 하고, 걔네들이 생물학적으로 성장한 애들이 사멸을 하고 죽어가는 과정을, 이런 생물의 생식작용과 함께 오염물질 처리하기 때문에 2차 오염물질의 발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화된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하수물이 들어와서 생물학적 처리, 미생물들이 어떤 건지. 여기 사람들이 보면 안 돼가지고 제가 조금씩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폐수들이 들어와서, 이게 흙탕물 같죠, 여러분? 이게 흙탕물이 아니에요. 이게 다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이렇게 와서 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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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요. 이렇게 폐수들이 긴 구간을 이동을 하면서 산화가 되고 환원이 되고 합니다. 산화 환원을 반복하게 돼요. 이거를 산화구법,
옥시데이션 디치라고 하는데 장점은 오랫동안 처리를 하면서 안정된 수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단점은 부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지가, 땅이. 그래서 미국에서 많이 사용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잘 안 씁니다. 자, 그러면 아까 흙탕물 같았잖아요. 흙탕물 같은 미생물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물속에 다 이제 오염물질들로 먹었습니다. 그럼 그대로 배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침전지라는 곳이에요. 침전지라는 곳인데 이 안에서 찌꺼기들, 아까 있던 그 흙탕물, 미생물들 다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물을 넘어오는 것들, 상등수만 쪼쪼쪼 나오는 거예요. 뭐 지금 눈으로 보면은 뭔가 깨끗해 보이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탁도가 굉장히 없고 침전이 잘 돼서 깨끗한 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물들은 바로 배출하는 게 아니라 또 최종 처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모래로 여과하거나 활성탄으로 여과하는 거예요. 마지막 여과 단계를 거쳐 가지고 우리 경안천, 학교 앞에 경안천으로 배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또 연구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한번 오염된 하수물이 들어와서 생물학처를 거친 다음에 깨끗하게 나가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거 연구하는 거는 이것만 우릭시시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이제 이런 시설용량 100톤으로 그 연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루에 100톤씩 처리를 해요. 그래서 자, 하수처리장에서 이제 유입되는 물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이게 엄청난 찌꺼기와 함께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찌꺼기가 많이 걸렸네요, 지금. 빼주고. 치킨 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은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디스포저나 음식물 처리기 많이 사용하죠. 그게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언제부턴가 사용량이 굉장히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다 음식물이에요. 음식물. 그죠? 엄청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수처리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우리가 지금 폐기 물량이 많아져 가지고 매립이나 소각을 해야 되는데 엄청난 비용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음식물은 이제 여러분들은 환경과 삶의 수업을 들었으니까 음식물은 집에서 꼭 음식물 처리 그 바깥에다가 버리고 하수도에다가는 음식물을 버리지 않는 것을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생활 하수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가까이 볼까? 실제로 냄새가 엄청 나요, 여러분. 냄새가. 찌꺼기들. 요거 치킨물. 그죠? 금방 또 쌓이죠? 금방 쌓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지저분한 물이 자, 이 통을 한번 닫아볼까? 이게 배출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찌꺼기는 원래 통에 있던 거예요. 굉장히 깨끗하죠.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처리를 시켜서 내보내는 거예요. 자,
사실은 이제 이런 생물학 처리를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질산화 과정이나 탈질 과정이나 질소를 산화시키고 질소를 환원시켜서 질소 가스로 내보내는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산화 환원 공정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교양 수업에서 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하수를 공기를 넣어줘 가지고 산화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 공기를 넣지 않고 환원을 시켜줍니다. 여기서 탈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막을 이용해서 저희가 필터링을 해주는데 이렇게 뽑기를 시켜주고 유기물을 산화시키고 질산화를 시킨 다음에 이렇게 깨끗한 물로 배출이 되는 겁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 않아도 굉장히 깨끗해요, 여러분. 깨끗하죠? 깨끗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하수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뭐 정밀하게 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실제로 하수 처리장을 하고 있는 하수 처리장 모습과 또 우리 학교에서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간략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이거를 공부하시면서 더 추가로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이메일이나 또는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고 이 동영상을 수업 자료로 제가 올려드리면 참고하셔가지고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하수도 물이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처리로 깨끗하게 다시 하천으로 배출이 되는구나 한번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거 음식물 찌꺼기 굉장히 많죠. 음식물 찌꺼기를 집에서 오늘 저녁부터라도 하수도에다가 버리지 않는 거. 엄마가 버리면 엄마 이러면 안 돼. 왜냐면 하수 처리장에서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들어가서 생물학 처리할 때 미생물한테 많이 미생물을 힘들게 해서 처리가 잘 안 될 거야.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종량제가 아니라 음식물 처리하는 봉투에 넣어서 음식물을 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기말고사는 이게 계절학기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예요,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까지인데 기말고사는 이번 주 제가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올려드릴 겁니다. 과제 보는 과제란에다가 똑같이 올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제가 월요일까지 주말까지 해서 약 3일 정도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중간고사 때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야 될 내용들, 물론 수업 자료 참고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배포해 드릴 겁니다. 물론 네이버 클라우드에 올려 드릴 거예요. 그걸 보시고 기말고사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내일 수업 때 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